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기업이죠. 병원의 심전도 검사, 솔루션, 입원 환자 모니터링 이런 거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장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공모가가 지금 보면 밴드 상단 돌파해서 17,000원인데 잘 될지 내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유통 가능 물량은 한 350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수익이고 2026년도에 나올 매출이 34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129원이 순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세월은 흘러봐야 알겠죠. 자, 내일 이 종목과 또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더 있죠. 내일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한국 14호 스펙, 미래비전 5호 스펙이 내일 상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S 테크놀로지와 한국 스펙 14호, 미래버전,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 그리고 라메디텍 그리드위저, 이게 토탈 5종을 묶어서 한번 봅시다. 어느 종목이 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아침에 좀 신규주가 3종목이 상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신기에 많이 쓰이겠죠. 많이 쓸 텐데 요즘은 시가가 높으면, 프리미엄이 높으면 일단 별로 먹을 게 없죠. 네, 그 점만 인트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분위기에 라메디텍이나 그리드 위저가 하나 흐름을 좀 잡아줄지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보죠. 오늘 그리드 위저는 오늘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리드 위저 같은 종목이 또 내일 또 한번 더 가줄지, 오늘 26%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 그리고 라메디텍도 내일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종목을 딱 묶어서 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식품주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가지 종목도 있겠지만은 한국 FNG도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국 FNG도 FNB죠. 한국 FNB도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CJ 시푸드가 2.3% 올라 있습니다. CJ 시푸드, 그리고 사조 시푸드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보셔도 좋고, 한국 FNB 같은 종목 보셔도 좋고, 한국 한 종목 더 보자면 한국 패키지 같은 이런 종목, 뒤늦게 와서 막 관심 가는 종목인데 불뚝 올라갔다 불뚝 올라갔다 하냐. 근데 시간에 4% 올라있는데 거래량이 지극히 없어요. 40만 주. 그래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이런 것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4종목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면 재룡산업과 재룡산업 상한가를 가 있죠. 그리고 세명전기도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내일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같이 단순히 시간에 가격 올려서 다음날 시가에 팔아먹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될지, 아니면 진심으로 한번 끌어올려서 새롭게 한번 시세를 낼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흐름도 같이 따라 움직일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우도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니까 안 봐줄 수는 없죠. 시간에 3.4% 올라 있으니까 5,100원 정도 기준가 딱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전선우 하면 대원전선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1.5%, 요즘 기관들이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은 어제 나갔던 오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물림 종목을 한번 보시라 적진 않았지만 했는데 역시 오늘 시가 0% 출발했고 고가가 14%까지 갔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시간에 3%, 그리고 제법 많이
시간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종목 한번 묶어서 보시죠. 다음 종목은 AIB 플러그 에너지. 이 종목은 내일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1.7%인데 374억 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내일 어떤 큰 영향을 줄지 시간 내에서는 큰 영향을 나타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 지금 동전주 아닙니까? 600원짜리 374원이 뭐 나쁜 매출은 아니죠. 그런 걸 볼 때는 뭐 해볼만 하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0원 정도나 그리고 630원 이 두 개의 트랙을 잡고 이 두 개의 트랙만 대응을 한다라는 전략을 해보시죠. 미코 CCS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관련주는 미코를 한번 보죠. 오늘 8%를 올렸는데 이익을 넘어가려면 그만큼 되는 모양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되겠죠. 쌍둥이가 더 나와줘야 되겠는데 시간이 1.9% 올라 있습니다. 요즘 기간이 꾸준하게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1%대 안에 0%나 1% 앞대는 일단 1차로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흐름을 봅시다.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되고 방향이 거꾸로 하면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음봉이 비치면 그런 전략을 해주시고 CCS는 좀 특이점이 있죠. 요즘 기관들이 전혀 손을 안 대다가 오늘 느닷없이 16만 6천 주란 물량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에 1.4% 워낙에 끼가 있는 친구니까 줄여보면 그 요즘에 엄청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을 한번 줄까?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세요. 크게 뭐 특별한 호재나 기술적으로 볼만한 건 아닙니다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브랜드 가치,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급등주에서 말하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1700원 기준가 딱 잡고 내일 한번 보시죠. 장선을 하면 팔아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만약에 올라가는데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LIG 넥슨 봅시다. 오늘은 원봉이 나왔습니다. 전일에는 제법 많이 올라갔죠. 17%까지 올라갔고 꼬리 하나 없이 딱 그대로 맞췄는데 오늘은 하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종가상은 플러스 1.1%를 올려놨습니다. 줄이 보면 신고가를 완전히 쓰고 있죠. LIG 넥슨도 참 우리가 많이 했군요. 그죠? 근데 잘 가네요. LIG 넥슨. 그죠? 잘 가네요. 봅시다.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죠. 네. 해봅시다. 이런 것도. 20만원 딱 기준가에 딱 잡아주시고 0%든 1%든 한번 들어 진입을 해보시고 20만원 안 끼면 한번 보유를 해본다. 만약 내일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상승을 해서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러면 한번 또 고를 한번 불러볼 만하죠. LIG 넥슨은 가지고 있는 이슈도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맨날 빨간 놈들만 볼 게 아니고 주위를 잘 둘러보자는 뜻에서 보는 겁니다. 눌림 종목이죠. 어제도 한전산업 같은 것도 눌림 종목 들어가지고 오늘 수익이 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또 3%까지 올라 있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보유를 해라 그랬죠. 물놈이 살아나면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개념으로 에코앤드림 시간에 0% 48,000원 딱 잡아놓고 보러 들어가가지고 깨면 도망 나오고 48,000원 가지고만 거래를 한다. 돌파를 하면 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좀 주시고 TCS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한 번쯤은 들어갈 자리죠. 54,000원만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PSK입니다. PSK와 PSK 홀딩스는 두 개를 같이 보셔야 해요. 요 근래에 PSK 홀딩스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많이 잡아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계속 한 10일 가까이 쉬고 있으니까 답답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PSK가 오늘 조금 더 올려놓고 전고 쪽을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시간 0%. 이거는 조금 물량을 넣고 있군요. 앞에는 많이 넣었네요. 기준가 딱
36,000 정도 딱 잡아주시고 이거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시가 0%면 0% 진입하고 여기서는 PSK가 만일 내일 흐름이 좋다? 그럼 PSK 홀딩스도 얼른 잘 봐야 됩니다.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같이 묶어서 봅니다. HB솔루션 한번 봅시다. HB솔루션 양봉 하나 띄워놓고 도지 씌워주고 그 다음날 뛰어간다. 전형적인 기술적인 들어가고 있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진정성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기간이 3만주, 외국인 100만주, 앞에 양봉 나올 때는 외국인이 200만주를 넣습니다. 양봉이 나올 때는 외국 애들이 이 종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보죠. 아직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9,400원이나 9,300원, 9,400원 이 두 타임 중에 트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 거래를 딱 그 가격만 거래를 한다. 상승하면 홀딩합니다. 그 외에 볼 종목은 제일 MN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신규주 아닙니까? 신규주거든요. 신규주인데 신규주가 좀 움직일 듯 하면 0.9%를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시고 그리고 카페24 같은 종목도 눌림 자리는 맞습니다. 시간에 3% 올라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 플레이그램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안 돼. 이런 거. 볼 종목들은 참 많죠. 윈팩 같은 것도 많은데 글자가 적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자, 내일 일단은 어쨌든 내일 타겟은 기본 타겟은 아침에는 신규주 쪽에 일단 정신을 좀 바짝 세워야 되겠죠. 어느 것을 하든 하나의 승부를 걸어야지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규주는 아시겠죠? 꼭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사무팀들은 트레이딩 히스토리 제가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만은 다시 뒤에 사무팀들 코멘트 붙여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안 바쁘신 분들은 보시면서 공부하는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문팀들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화문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요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거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6월 18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쉽지 않은 매매였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침 글자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왔던 날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보니까 수요일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목요일날에 상당히 참 좋았죠. 전부 다 상가를 안고 전부 다 보유라고 넘어왔으니 대기도 그날은 참 나쁘지 않았군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어디 빠졌네요. 다른 데 적었는가 보네. 어제 월요일날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도
굵직굵직한 수익이었죠.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서 수정 보완할점 찾고 본인 스스로도 장단점을 좀 찾아서 당시 트레이딩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을 보면 상종목은 두 종목 가져왔죠. 웨스트라이즈와 그리고 화성 RNA. 웨스트라이즈는 역시 어제 1등주답게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시가가 무려 12% 출발했으니까요. 오늘 상가까지는 끊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단발성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팀들은 오늘 여기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25% 구간인데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 마무리를 지어버리기 낫죠. 장가락 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찔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참을 놀다가 28%까지 갔지만 결국은 힘이 빠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15% 수익. 그 다음에 가져온 상종목이 화성 RNA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들어간 자체도 날짜 들어간 자체도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시가는 9% 잡혔지만 큰 기대감 없었어요. 시가는 10% 수익으로 오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종목은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도 차곡차곡 상종목도 따지고 보면 단타거든요. 중장기로 뭐 6개월씩 1년씩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화성 역시도 그때 상황에 맞게 꼭 화성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일단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종목 두 종목은 뭐 수익적으로는 둘 다 합쳐서 35%지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전일 보유한 종목 라메디텍도 전일 중배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너무 안 좋았죠. 시가 3.8%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땡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죠. 저희들이 8%대 2차 매수가 들어가서 횡단 마이너스 4%대로 맞춰서 이 정도 4%대죠. 여기 3%대니까 4%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밀렸다가 손실권은 밀렸다가 추매를 해가지고 살아났을 경우에는 바로 본질로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 놓고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전일 보유한 것은 본질로 약간 본질 위에다 끝났지만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략을 보았습니다. 22,000원 기준가로 보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타점에서 한 5% 그리고 여기 타점에서 한 5에서 7% 정도 그래서 10% 이상은 수익은 라메디텍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조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라메디텍보다는 그리드 위치가 먼저 관심을 많이 받아버렸죠. 그런 점은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같이 본 그리드 위주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드 위주를 보면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두 개 다 어느 것 하나도 뭐 버릴 거는 없는 오늘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그리드는 그래도 오늘 시가 플러스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가 플러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버릴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가를 보면 그리드 위즈가 2.7%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고 보자. 그래서 얼마? 44,000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44,000원. 그래서 1차 공략 때 한 5% 정도밖에 수익은 5에서 한 7%, 6% 돌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은 한 번에 챙겼죠. 예, 챙기고 그 뒤에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 1시 넘어서 다시
44,000을 회복합니다. 이 시점이 다시 한번 공략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2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드 위즈도 따지고 보면 라메디텍하고 그리드 위즈를 우리가 관심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수익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안 해가면 안 되거든요. 즉 이 종목 저 종목 들락날락 해버리면 수익을 먹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드 위즈는 충분하게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았고 그 타점 기준선을 잘 이끌어왔다. 잘 이끌어왔고 또 그 기준선을 꾸준하게 추적을 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의 수익으로도 25%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드 위즈 25% 그리고 라메디텍이 한 10%, 이 정도만 해도 두 종목에서 한 35% 나왔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신규주도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수익이 항상 많다는 거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이 종목들 중에서 하이 트레이딩으로 잘 성공을 한 종목은 한국유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480원, 400원 이 근처에서부터 이미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날인 만큼 쉽사리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렇게 다들 힘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고 상승을 했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추적을 해왔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그 420원에 우리가 승부를 보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상가까지 그대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수익은 한 15% 정도 수익을 남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좀 더 검증이 필요했고 좀 더 시장을 좀 살펴볼 그런 상황은 좀 되었어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것을 상가로 이어서 마쳤다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잘하는 하이 트레이딩을 잘 유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유전은 오늘 상당히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유전 하나로만 또 끝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유전을 일단은 상가로 붙여놓고 상가로 붙여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하위 종목들을 다시 공략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종목이 한국석유였죠. 한국석유는 바로 이등주로 바로 붙여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19,500원 여기가 19,000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지점이었습니다. 19,500원. 약간 올라있는 상태였죠. 너무 처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힘이 조금 작겠죠. 만약에 한국석유가 갔다면 한국석유, 한국유전 세 종목 다 상한가를 갈 확률이 많았는데 한국유전이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한국석유나 흥국석유는 따라가주지 못했죠. 하지만 간단한 짝짓기 매매 하나로서 하나는 상한가를 붙이고 하나는 10% 정도 수익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더불어서 우리는 또 지속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같이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 힘은 한국유전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다음에는 흥국석유도 보았지 않습니까? 흥국석유는 15,000원 기준가로 보았죠. 이 종목은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7% 정도밖에 수익을 못 줬죠. 한국석유가 10%니까 흥국석유 7%면 그것으로도 저도 나름대로 둘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한국유전이 발발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끌어내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우리가 붙였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지는 않았고 누굽니까? 우리가 코롱이죠. 예, 코롱 글로벌을 붙입니다. 글로벌 우가 아니고 글로벌이었죠. 보통 우리 여태까지 코롱 글로벌 우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110% 뭐 데이도 먹고 이랬는데 오늘은 코롱 글로벌 우가 아닌 코롱 글로벌을 봤죠. 왜? 글로벌 우는 지금 완화란 말이에요. 완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롱 글로벌을 공략하게 돼요. 11,840원 했죠. 11,840. 한 이 정도 되겠군요. 예. 이 정도 시점이 우리 타겟점이에요. 12% 정도 수익을 주었죠. 이놈은 기술주 위주로 자리에도 있는 놈이라 어차피 한 번은 공략할 종목이었거든요. 어차피 코롱 글로벌 우가 상가를 못 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코롱 글로벌을 추적은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마음 같아서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좀 아쉬워. 오늘 18.7%까지 갔죠. 8.7%. 그래서 코롱 글로벌도 오늘 그렇게 11,840원이면 우리가 그렇죠. 4%대죠. 4%대 진입돼서는 글로벌 우도 좀 힘만 조금만 더 내줬으면 오늘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 유전을 필두로 해서 한국 유전이 발발한 그 기세를 그것도 우리가 수익을 안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익을 안고 공략을 해서 끌어올렸어. 장가를 붙이고 나머지 종목들을 하나씩 공략하면서 철저한 짝꿍 매매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향후에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머리를 본인이 쥐고 있다면 잘 딱 스탑로스 걸어놓고 위를 둘러보고 따라오는 동생을 잘 엉덩이를 다독거려서 보너스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유진이 오늘 상당히 고마웠죠. 친구들을 잘 데리고 왔으니까 말이죠. 성함은 트레이딩 참여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브 매매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 어느 동영상이든 저는 요 오른쪽에 보입니다만 대부분 아래쪽에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소대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마다 라이브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신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미스리 메신저라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폰이나 컴퓨터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톡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데 카톡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참조해서 하시면 직장인들 할 수 있고요. 나는 방송도 듣고 싶고 또 메신저도 받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문의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여기 밑에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전화번호로 여기 대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거 채팅으로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좋으니까 소통을 하시면서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웨스트라이즈는 상수익도 오늘 25%를 아침에 주었습니다만 오늘 데이 수익이 오히려 더 낮죠. 더 낮지는 않았습니다만 데이 수익도 나쁘지 않기는 주었어요. 우리가 타점을 4,500원 타점을 잡았는데 4,530원까지 내려주었죠.
4,500원이나 4,530원이나 똑같은 프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4,500원이면 8%대죠. 8.1%. 4,530원이면 8.8%. 0.5, 6%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8%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8%에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17%, 여기까지 1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보면 고점이 28.6%니까 지가 8% 했으면 수치상으로 20%지만 양봉에서 양봉으로 들어가면 깎이죠. 그래서 아마 17에서 18%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스트라이저 오늘 조금만 더 힘줬으면 한번 상가를 갈 텐데 중간에 나온 뉴스가 좀 안 좋았죠. 미공개 정보 용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말이 떠들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매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이 종목 상가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화성 RNA 역시도 우리가 그냥 보내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1차 한 5%, 뭐 2차에서 한 5%, 이렇게 해서 3에서 한 5%, 한 5% 나왔을 겁니다. 8에서 10%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도 뭐 대회도 챙기고 상수익도 챙기고 섭섭지 않게는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본 종목은 우리가 사조시푸드가 있었죠. 사조시푸드가 있었는데 생각처럼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사조시푸드는 그래 7,000원 단가로 공략을 했는데 큰 수익은 주지도 못했죠. 한 5%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약간 높게 들어갔죠. 우리가 약간 높게 들어갔는데 이 점은 좀 아쉬웠죠. 그래도 뭐 밥값은 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둘러보면 여러분도 능 아시다시피 참 시장이 쉬울 듯 하면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유 종목은 이오플로와 한국유전 이 두 종목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뭐 매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관된 패턴, 일관된 마인드, 그리고 강건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다툼을 벌이고 어떠한 이슈와 다툼을 벌여도 강건한 마인드와 기민성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어떠한 매매를 하실 때라도 항시 그냥 느긋하게 의자에 등 붙이고 하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매매를 할 때는 쉴 때는 잠시 쉬더라도 매매를 할 때는 온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딩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